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선생님, 내가 너만큼만 엄마 아버지가 지원을 해줬더라면 하버드를 갔을 거다. 이런 부모들 가끔 있잖아요. 내가 너만큼만 지원을 받았으면 서울대학교를 갔을 거다. 근데 나는 너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지원해 주는데 왜 공부를 안 하니? 왜 노력을 안 하니? 나는 답답해 죽겠다. 차라리 내가 너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식이 느끼는 거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옛날 얘기만 고리타분하게 하고 있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이러면서 또 반발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붕대 클럽에서도 한 분이 아버지가 어릴 때 너무 지원을 못 받아서 아들한테 이제 수능 시험을 친 아들한테 좀 열심히 해라, 공부해라 이랬는데 아들은 몰라. 이래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엄마로서 중간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질문을 했단 말이죠.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이 엄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당히 합니다. 이제 적당히 하는 그게 참, 네, 쓰면 쓸수록 재밌는 단어예요. 그러네요. 쓰면 쓸수록. 네, 그런데 이제 그 엄마 말씀도 맞고, 네네. 자녀가 느끼는 느낌도 맞고 그래요. 예, 예. 맞고 그런데 그게 적절한 거가 적절하지 않는 거가 그걸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는 네네. 거거든. 그 며칠 전에 내가 텔레비에서 강연하는 걸 하나 들었어요. 네. 성함도 모르겠고 그런데 대우에서 그 근무를 하셨나 봐요. 네. 이분이 초등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를 못했어. 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또 관심도 적고 가난하고 네네. 모든 악조건은 다 갖고 있어가지고 그 초등학교도 그 문 앞에 가지를 못했어. 네네네. 이런 분이 신문에 보니까 말이지 광고가 나 있는데 감으로 네. 글을 못 읽으니까 아하. 이건 틀림없이 뭐 모집한다든지 뭘 아하. 찾는다든지 네네. 그런 걸 것이다. 이래가지고 글을 아는 사람한테 이거 뭐지 좀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네네. 대우에서 그 가족을 찾습니다. 이래 돼 있더래요. 예. 가족 하는데 마음이 딱 쏠렸대 자기가. 네. 그래가지고 찾아갔대요. 찾아가니까 수의실에서부터 그 흐름하게 와가지고 네. 말이지. 찾아오니까 더 하지 말라고. 어. 혼도 나고 매도도 맞았대요. 어유야. 그래도 저희가 말이지. 이 광고를 보고 내가 여기서 네네네. 일하려고 막 왔는데 음흠. 들려 보내달라고. 네. 그래 막 졸랐대요. 그래 수위가 또 안 된다고 이제 네네네. 옥신각신 하는데 이제 그 김부중 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왜 그러냐 그래. 네. 이 사람이 우리 뭐 취직하러 왔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내보내라고 네네네. 따라오라고 음흠. 사장실에 들고 가. 이야. 네. 그럼 네가 뭘 하고 싶은데? 음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해서 내가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예. 그 글도 몰라서 읽어달라고 해서 예. 하니까 여기서 가족을 찾는다고 그래서 나도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왔다.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하겠다. 예. 그러니까 김의중 사장이 직책은 안 주고 그냥 나와서 일해라. 그냥 나와서 일해라. 그냥 사관하듯이. 네네네. 그랬더니 매일 5시에 나와가지고 일을. 새벽에요. 아침 일찍 자기가 그랬대. 네네. 그러니까 사장이 보니까 이장이 자기보다 일찍 나오고 자기도 부지런하다고 생각했는데 맨날 5시에 나오고 이야. 너 왜 5시에 나와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5시에 나와서 일을 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편하다 이게. 그래서 자기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런 거라서 그렇다. 그 자리에서 직책을 하나 줬어. 직급을. 직급을 주니까 거기서 또 잘하거든. 맡겨놓은 거로 뭐 틀림없이 하는 거야. 네네네. 그럼 그것이 모범이 돼가지고 주위 사람들도 이렇게 영향을 받았어요. 엔카레이지를 하고. 예. 그러니까 또 승진을 시켜줘. 자꾸 승진을 시켜주니까 이 사람이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 청소만 하고 있을 때하고 내가 다르다 하는 걸 본인이 인식을 해가지고 네. 그때 얘기는 자기가 5개국어를 한대요. 세상에. 학원이나 학교나 가서 배운 적이 없대요. 자기 혼자 독학을 해서 5개국을 한대. 대단하시네요.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요. 대단한 한글도 모르던 분이 5개국.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차차 올려가지고 자동차 만드는 그 기능공으로 넣어놨어. 네. 직급을. 어허. 그래 줬더니 자기가 만드는 이제 어떤 부품이 있잖아요. 네네. 끼우는 거. 네. 그걸 자꾸 끼워보니까 열에 끼우는 것보다는 요 모양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끼우면 더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네네. 그걸 그림을 그리고 특허청에 내가 특허가 굉장히 많아요. 오. 그 사람 특허가. 놀랄 노자네요. 네. 나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말이지. 이거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게 있는가? 네. 그냥 자기의 주체성이 있는가? 네네. 그냥 엄마 아버지 한탄하고 뭐지. 엄마가 가락해서 아니면 요것만 조금만 보태주면 될 건데 이 핑계 하는 거하고 내가 비교를 해보는 거야. 네.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사람이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네네. 본보기는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 나는 하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예. 실천하면 더 좋겠지. 네네. 안 가진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아하. 그래서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젊을 때 네. 이 얘기 중에 하나가 월급이 적다고 말이지. 나는 월급을 준 만큼 일하지 더는 안 한다. 그걸 잘하는 사람은 이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난 이 얘기가 참 듣기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월급을 작게 주든 많이 주든 내가 열심히 해놓으면 그게 남게 되나 내게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환으로 들어갔던 그 친구를 보면 사장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 자기한테 돈을 주든 안 주든 직책을 주든 안 주든 자기가 거기서 일하면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네. 그 연습에서 경험하고 해서 누굴 주나요? 내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갖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뭐 성공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이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들어주신 예화와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제 속에서 깊은 울림이 좀 울려요. 울리면서 아까도 손을 이렇게 모으게 됐는데 담쟁이라는 도정환 시인의 시가 있더라고요. 모두가 저건 넘어갈 수 없는 벽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담쟁이는 끝없이 시도를 해서 그 담을 마침내 넘고야 만다 라는 감동적인 시인데요. 아까 그 선생님이 보셨다는 그분은 모두가 현실에서 배운 것도 없고 조건도 없고 어떤 스펙도 없는 사람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벽이라고 얘기할 때 이분은 담쟁이로 끝없이 두드리면서 그것을 넘어가기 시작해서 마침내 5개 국어 특허까지 받은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건데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열망이 중요하다. 선생님께서도 간절히 바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아버지가 내가 부모의 서포트를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게 나다라고 해서 담쟁이가 돼서 내가 하는 장사든 무엇이든 하나하나 두드리면서 계속 넘어가려고 할 때 그것이 자식에게는 열심히 살아가는 모델이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해야 되겠다. 하고 바로 아버지가 나의 모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훌륭한 부모이자 잔소리하는 부모가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지만 지금 우리 이 인생학교에 입학하신 전영희 선생님을 보면서 담쟁이란 이런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선생님은 평생을 이렇게 사람들에 관련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가족에 관련된 공부를 평생 해오셨는데 어느 날 저와 인연이 돼서 대학원에서 저는 가족 수선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저는 가족 수선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인정받고 이해받고 나도 저렇게 남을 인정해주는 교수님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교수님은 뭘 하고 있을까? 복지와 상담을 하고 있으니 나도 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인정받던 가족 공예의 일을 평생 하던 직업을 내려놓으시고 가족에 내가 매달릴 때처럼 이 사람에 매달리면 나도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나이에 그 조건에 뭘 하겠냐고 할 때 모든 것을 걸고 상담을 공부하고 복지를 공부하고 제가 하는 활동과 너랑 나랑을 모두 보고 계속 담정해서 마침내 담을 넘어가는 이곳에 입학생으로 입학한 걸 볼 때, 야, 우리 전영희 선생님의 삶이야말로 아까 그 말씀하신 그분의 삶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아주 모범이 되는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의 스승이다 하는 생각으로 존경의 마음을 좀 보내드리고 싶고 모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엄마로 살고 아빠로 살고 스승으로 살고 그리고 상사로 산다면 아랫사람한테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담쟁이가 나도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가슴이 뿌듯한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그 아들과 어떻게 풀고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내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담쟁이가 돼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소신대로 나가는 그 자세가 우리 삶에서는 중요하다. 그것을 확인하는 대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깊은 말씀으로 삶의 지혜를 또 깊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잘 배웠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전영희 선생님도 아마 내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는 시간, 여러분들도 그 삶을 통해서 내 삶도 그렇게 가져가야 되겠다 느끼시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보람과 뿌듯한 마음으로 너랑 나랑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랑 나랑의 이성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휴. 아유, 참 이쁜 제자. 저도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선생님의 제자들은 저같이 하찮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다 기라성 같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고 사회에 내놓으라 하는 전부 저명 인사들이셨고 제가 어디 거기 감히 명함을 꺼낼 수 있겠어요. 근데 선생님을 정말 30년 전에 찾아가서 선생님께 저라고 저 제자로 써주세요 한 뒤에 선생님하고 제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까마득히 높은 이근우 선생님이라는 벽을 하루하루 이렇게 담쟁이가 돼서 기어 올랐던 거죠. 그리고 어느새 누구도 하지 않는 너랑 나랑을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훌륭하십니다. 네.